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카보드 부동산 중개의 정경희 대표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도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30분 동안 정경희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요. 지금부터 정경희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들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저희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문의 주시면 전문가가 틈틈이 모니터링한 다음에 개별 맞춤 상담 진행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 바랍니다. 네, 오늘 매물들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에 관련된 꼭 알아야 될 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어느 지역이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정경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대표님, 부동산 대책으로 어떤 지역이 좀 제한을 받고 조정을 받나요? 요즘요, 네. 이 파리 대책이 발표된 지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사위가 그러는데 올해 연말까지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문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자세한 거는 시간상 해드릴 수가 없고 짤막하게나마 중요한 것만을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나뉘어졌습니다. 투기지역에는요, 서울에 11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이 투기지역의 자세한 곳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그리고 강서가 투기지역으로 됐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이죠. 서울 전 지역에는 25개구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도 쪽에는 과천시가 있고요. 세종시는 같이, 어차피 세종시는 투기지역도 되고 투기과열지구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매물을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매도 하실 때는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이라고 하면은요,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에요,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지구로 지정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고, 또한 중도금 대출이라든지요, 복수대출이 제한 등이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시 지정하게 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다 할 때에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요,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된다든지 청약 1순위 자격이 훨씬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35세 이상과 5년 무주택자들이요, 우선 공급 등이 강화되는 것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하시고서 투자를 하시든지 내 집을 마련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이 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요, 기본 세율이 그래서 10%에서 20%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면 작은 돈이 아니시니까 항상 하실 때면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는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는 많이 발표가 난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기본 양도 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는요,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0%의 차등과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선책이 나오면서 양도 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는 2주택 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 세율에다가 거의 다 10%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기본 세율에다가 30%를 부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은요, 등의 금융 규제를 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제 DTI나 LTV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점검을 하시고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가 되고 또 가점제 적용을 확대해 갔고요. 주택 비율의 확대성 때문에 가점제에 당첨된 이후에도 재당첨에 제한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재당첨에 크게 제한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의 대척 효과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요, 내년 2018년 4월 1일까지 그 이전에 매각을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입지 양호한 민연주택에 적극 청약을 하시면 좋겠고, 강남 같은 데 보면은요, 민간 분양주택이 많이 청약들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때 청약 기회를 한번 확대시켜 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를요, 이제 국가에서 등록하게끔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시에는요, 다주택자들 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이나 양도세 중과 대상자들 에서 다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장기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는 임대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취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주든지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의 증가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부담 증가만큼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또 다른 인센티브를 좋은 쪽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택 임대 등록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의 임대 등록이 의무화되려고 하는데 그게 따르지 않으면은 약간의 강제성도 띌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오늘은 파리 대책에서 꼭 알아야 될 핵심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 정보에 대한 투자 공식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부터는 유용한 매물, 나에게 잘 맞는 매물 찾으러 떠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가 직접 추천해주는 매물에 만나보기에 앞서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할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오산대역에 있는 상가 매물입니다.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0층에 달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 중 1층 상가 매물입니다. 분양 면적은 8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7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대출은 4억 5천6백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4백만 원이 전망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오산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이 상가 매물이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입지 여건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여기 입지 여건은요, 오산대역에서 1분 거리에 횡단보도 사거리, 1층 코너 상가라는 게 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중심으로요, 오산 세교 택지라든지 또 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오산 기장 일반 산업단지, 또 오산 세교 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상가 앞 도로로요, 필봉터널이 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봉터널이요, 준공되면 동탄 제2 신도시와 연결이 되어 SRT 동탄역의 이용이 편리해지고요. SRT 고속철도는
호남선과 경부선을 오가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서에서 시작하여 동탄, 지제역을 거쳐 오송에서 목포로 가는 게 호남선이고요. 또 오송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게 경부선으로서 각각 소요 시간은요 2시간 11분과 2시간 15분 정도가 걸리는 고속철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표류되어 있던 필봉터널의 공사가요, 이제 오산, 세교, 화성, 동탄을 잇는 필봉터널과 뭐 또 금호터널 등이 이미 올해부터 착공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터널이 완공될 경우에는요, 필봉터널이 위치한 오산대역 상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희소식을 전해드리면요. 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분당선을 활용, 용인 기흥에서 동탄 이 신도시 그리고 오산까지 분당선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곳은요. 분당선 연장이 완료될 경우에는요. 경기 남부권으로서 저평가 받던 곳에서 교통산업 중심도시로 각광받는 경기 남부권 가장 상징적인 오산 신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꿋꿋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욱더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네, 상가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 분석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표님, 그럼 주변에는 또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 호재로는요, 뭐 편리한 교통망을 반드시 확보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동탄 일반 산업단지, 기장 2 산업단지 등이 풍부한 인프라들을 구성시킬 수 있는 중요 요건들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반드시 중요하죠.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아파트들이 이미 지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입주될 예정 물량이만 해도요. 약 4,000세대 규모의 대규모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입지 조건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개발 호재로서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건요. 오산대역 상권과 불과 1km 떨어진 위치예요. 국내 유일의 안전산업 클러스터가 옛날 산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국내 최대의 KCL 안전산업 시업 인증기관이요, 서울에서 오산으로 이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약 300억 원 규모의 대역 안전체험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2,3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예정이고요. 뭐 미니어처 테마파크라든지 어린이 직업체험관, 또 뷰티타운 등의 조성될 예정으로서 상업부문과 함께요. 관광산업 분야까지 아마 두루 아우르는 복합 경제 문화 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뛰어난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기대되는 매물인데요. 이번에는 이 매물 자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층 코너에 위치해 있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이 매물의 특징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매물의 네. 특징은 가장 이렇게 가시 효과적으로 횡단보도 사거리에 딱 위치하고 있는 자리라는 게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 특징적으로도 좋은 상태이죠. 왜냐하면 건물에는 규모가 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까지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17년 10월 예정이니까 한 2달 정도 있으면은 상가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 1층 코너 상가이기 때문에 수요층은 어느 정도 두텁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0층 주상 복합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주차장, 그리고 1층과 2층은 상가, 3층에서 10층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은요 83.45제곱미터고 실사용은 43.29제곱미터죠. 그리고 오산대역에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1층 코너 상가이라는 게 특징이 되겠죠. 네, 횡단보도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어떤 업종이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매입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활용 전략으로는요. 이게 가격이 7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요, 임대료가 한 300만 원 선이 됩니다. 그러면 예상 대출액을 뽑아봤을 때 4억 5,600만 원 정도라면 내가 실제로 투자해서 들어가는 비용은요 2억 5,40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이 정도의 상권 위치 입지라면은요, 매수자가 직접 뭔가 남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상업적인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해도 괜찮은 매물이고요. 또 임대 수익을 기대해도 괜찮고 차후에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직접 운영을 해도 되고 임대로 인한 수익까지 기대되는 아주 알짜배기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요, 역세권 출구 앞에 코너 상가이라는 거하고요, 신도시 초역세권에 1층 상가를 소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투자성으로서는 직접 운영을 해도 되고요, 임대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바라보셔도 괜찮고요. 또 향후 미래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데에도 별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업종으로는요, 편의점이라든지 부동산, 뭐 커피숍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또 애견샵, 요즘 애견들 많이 이렇게 키우시죠. 그럼 애견샵 등을 해도 독점 업종의 기회를 가지셔도 괜찮고요. 가치성으로서는 오피스텔 1층 코너 상가이기 때문에 안정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향후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돋보이는 매물이었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투자 계획을 전문가가 직접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다음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형 빌라 매물입니다. 용인 기흥구 마북동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2017년 8월 20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파트형 빌라 8층 건물로 5개 동 8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54제곱미터 시작됩니다. 이번 매물의 매매가는 투룸이 1억 9,500만 원, 3룸이 2억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는 보증금 1억 7,500만 원부터 월세는 보증금 2천에 75만 원이 전망되고요. 대출은 1억 3,650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아파트형 빌라 매물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네, 입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보이는 구성역 GTX 광역 급행철도죠. 이게 2020년에요, 개통 예정되어 있고요. 경부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의 교차점인 신갈 제이시까지 10분 거리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GTX 확장으로 서울의 삼성역까지요, 세정거장입니다. 강남에 10분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GTX 이 노선은요, 용인에서 성남, 수지를 거쳐서 삼성역으로요, 13분 내로 강남 진입이 가능한 곳이죠. 그리고 건물 인근에 빠뜨릴 수 없는 학군으로서 교동초등학교라든지 마북초등학교, 구성중고등학교가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입지적으로 가정주부들이라면은 대형 쇼핑몰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찾으시거든요. 그 주위로서는 다양한 대형 쇼핑몰이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뒤쪽으로 탄천 생태 하천공원이 2017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평일은 물론 주말엔 가족들의 여가 및 산책로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 구성역 GTX 역사, 용인의 새로운 교통중심지 마북동, 죽전 사거리까지로 자동차로 5분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선 구성역이 내 집 뒷마당에 탄천 생태 하천공원이 흐르는 신개념 아파트형 빌라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 탄천 자전거 도로는요, 서울의 한강 잠실 지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과 분당을 거쳐 용인 수지 구성역까지 이어져 있으니까요, 이 탄천 길이만 해도 총 길이가 30km가 되기 때문에 주말 같은 때에는 충분한 운동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숲세권이 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거주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숲세권에 위치해
위치한 아파트형 빌라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이 교육 환경이나 편리한 생활 그리고 교통 인프라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지 더욱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변에 뭐 개발 계획이나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여기 개발 호재로는요, 수도권과 가까운 정말 특급 교통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든지 구성역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이게 강남 10분대 진입이라는 게 참 서울에서 이쪽 마복동 쪽으로 기흥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용이한 겁니다. 그리고 분당선 인접으로요, 분당권 생활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영동 고속도로라든지 뭐 경부 고속도로의 교차점이 신갈 제시 뭐 IC 인접이 뭐 10분 이내니까 교통으로서도 최적지죠. 그리고 최고의 최적의 교육 환경이라고 말씀드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교동초등학교라든지 마복초등학교, 구송초, 구송중고등학교 등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라면 괜찮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백화점까지 갖추어졌으니까 입지적 조건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서요. 인근 4차선 도로가 있다 그래도 체육공원이나 하천이 앞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천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하셔도 입지적으로는 상쾌하고 쾌적한 곳에서 내 집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매물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매물은요, 5개 동으로서 총 80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투룸과 3룸, 4룸, 거기다가요, 복층에 테라스까지 있는 매물입니다. 또 주위에 정말 숲세권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고품격의 친환경 주거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주차 차단기, 아파트 대형 아파트에서나 아파트 단지에서나 볼 수 있는 주차 차단기까지 다 갖추어져 있고요. 실용성을 더한 감각적 중문, 현관문에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 생각하면은요, 외부로부터의 소음도 차단이 되고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차단이 됩니다. 네,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풍경 있는 이 단지 내부가 잘 살펴지는데요. 네. 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매입 후에 활용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준공 2017년 8월 20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시는 것도 가서 보시면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 60%가 주거 목적으로 사십니다. 투자보다는 그만큼 살기 좋게끔 지어졌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층수는 지하 1층에서부터 8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구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이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8층까지가 주거 공간입니다. 전용 면적으로는 54.427제곱미터이고요. 특징은 투룸, 3룸, 4룸, 복층에 테라스까지 갖춰져 있고요. 주차 차단기 시스템과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넓은 거실 구조로 되어 있고 높은 층고가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생활 공간을 한다 생각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활용 전략으로서는 매매가가요. 투룸은 1억 9,500만 원이고요. 3룸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또 임대가로서는 전세가 보증금 1억 7,500만 원부터 하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75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예상 대출액으로서는 1억 3,650만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실투자 금액으로는요, 2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사실은 실거주 하시기에 참 좋을 겁니다.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이 정도의 곳에서 아파트처럼 살아도 좋겠다라는 살고 싶은 집이라는 그 욕망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쾌적한 환경과 향후 시세 차익 같은 것도 기대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아파트 못지않은 이 아파트형 빌라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2가지 매물을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오산대역 오피스텔 1층 상가입니다. 매매가는 7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억 5,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물은 용인 기흥구 마북동 아파트형 빌라입니다. 매매가는 투룸이 1억 9,500만 원, 3룸이 2억 2천만 원이며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2가지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또 좋은 소식 하나 더 가지고 오셨다고요? 저희가요, 17일부터
3일간 삼성 코엑스에서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동산 박람회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7이 개최되어 현재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로 3일째를 맞이한 시티스케이프 코리아는요, 총 15개국 1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고요, 국내의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뭐 상품들을 비롯해 첨단 융복합 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요,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대1 무료 부동산 상담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들리셔서 지금 삼성동의 코엑스 디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려주시면 아마 이것저것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동산 박람회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요,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전략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